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튜브 구독자 릭더 그라인드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에 관한 영상입니다. 블라인드는 5-5-10으로 맨데토리 스트레들이며 레그 플레이어가 꽤 있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히어로가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7-8 스페이드 수짓을 받았는데요. 언더더건 플러스 1에 있던 플레이어가 오픈벳으로 45불을 베팅합니다. 미들에서 100불로 3벳을 했고요.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에서 콜을 하고 히어로도 빅 블라인드에서 콜을 하고요. 스트레들 포지션은 폴드하고 오픈 배터인 언더더건 플러스 1도 콜을 합니다. 그래서 팟이 총 510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들의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몰 블라인드 1000불, 빅 블라인드에 있는 히어로 1200불, 언더더건 플러스 1에 있는 플레이어 1000불, 미들 포지션에 있던 플레이어 800불, 버튼 플레이어 600불입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를 하자 히어로는 한 명만 상대하기 위해 동크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 1000불에 대한 스택 모두를 다 넣은 것이죠. 이에 다 폴드하고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고민 끝에 콜을 하고 카드를 오픈했는데 이제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턴에서는 잭 다이아가 뜨고 리버에서 잭 스페이드가 뜨면서 이제 턴에 거의 드로잉 데드가 된 상태고 리버에 같이 이제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되면서 이제 모든 팟을 이제 스몰 블라인드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스택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드리자면요. 미들 플레이어가 100불로 3벳을 쳤어요. 그리고 4명이 콜을 해서 5웨이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벳 사이즈가 100불이고요. 팟은 총 510불이라는 점이에요. 언더더건은 이제 폴드 했으니까. 팟에 참여한 사람들 스택을 보면 SPR 수치가 1.2에서 2.4밖에 되지 않아요. 즉 플랍에 뭐라도 맞거나 사연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올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히어로의 핸드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히어로가 빅블라인드에서 7-8 스페이드 수짓을 받았는데 이제 뒤에서 3벳이 나왔어요. 그리고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가 콜을 했죠. 그렇다는 건 히어로가 여기서 콜을 한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4명이 플랍을 본다는 거예요. 미들에서 3벳 쳤죠.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가 콜을 했으니까 이미 3명이고 히어로가 콜을 하면 4명. 4명 중 1명이라도 파켓 9 이상의 카드를 가졌다면 히어로의 기본 어커티는 15%에서 18%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플랍에 7이나 8을 맞추더라도 오버카드가 깔릴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히어로의 핸드가 큰 메리트가 없죠. 그리고 지금처럼 언더더건 플러스 1까지 팟에 참여해가지고 5명이 팟에 참여하면 어커티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3벳에 콜할 만한 핸드들을 생각한다면 히어로의 이런 카드가 상대 카드들로부터 도미네이트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 하나만을 노리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플랍이 만약에 이렇게 깔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깔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배팅에 100불을 그냥 날려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플랍에서 이렇게 맞았다거나 팔이 맞았다거나 아니면 이 위와 같은 플랍에서 뭐 이런 게 이렇게 맞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맞긴 맞았는데 배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팟이 510불이기 때문에 최소 250불에서 300불은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들은 스택상 콜하기보다는 죽거나 올인을 선택하겠죠. 이처럼 플랍을 본 순간부터 이미 팟 커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벳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플랍은 이렇게 깔려서 히어로에게 최고의 카드를 가져줬어요.
여기에서 히어로가 동크 올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액션은 동크 올인이 맞지만 저는 이 액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 이미 팟 커밋이기 때문에 플러시 드로우를 가졌거나 탱과 같은 탑페어 혹은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에 사연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플러시 드로우를 갖고 있거나 혹은 다른 플레이어가 뭐 이런 걸 갖고 있거나 탑페어 맞고 겉샷 스트레이트 드로우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갖고 있거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 페어를 맞았을 수도 있고 뭐 셋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라도 맞거나 사연이 생기면 다 잡는 게 정상적인 플레이예요. 물론 현 상황에서 넛을 잡고 올인을 한다고 하면은 사연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럼 힘들게 뛰었는데 더 이상 못 먹고 판만 취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팟에 비해 플레이어들의 스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폴드 아니면 올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넛을 잡은 히어로가 뭐 여기서 510불 팟에서 뭐 한 이렇게 300불 베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퀸, 코인, 수릿 핸드 가지고 플러시 드로우를 가진 상태에서 600불 남았는데 이거 300불 콜로 끝나요? 대부분 올인을 하고 이제 턴카드, 리버카드를 볼 겁니다. 아니면 아예 죽고 다음 핸드를 보던가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콜보다는 폴드하거나 올인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스택이 600불이 아닌 1000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처럼 스몰 블라인드에 있는 플레이어가 유효 스택이 1000불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300불 배팅에 700불을 와장창 다 올인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턴에서 스페이드가 뜨면 내가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스페이드가 안 떴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히어로는 무조건 올인을 할 거고요. 나머지 스택을. 그러면은 이 드로우를 가진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300불까지 들어갔는데 나머지 700불을 넣기가 또 굉장히 고민이 돼요. 콜을 하자니 리버에 안 뜨면 망할 것 같고, 폴드 하자니 좀 들어간 게 너무 또 많아서 아깝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하면 승부를 아예 보거나 아니면 폴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제 여기에서의 선택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히어로는 여기서 올인만 했던 거고, 누군가의 올인에 콜을 하거나 폴드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른 액션인 거죠. 간혹 여기에서 이런 핸들을 가지고 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이제 뒤에 사람들한테 달아먹을 생각으로 책을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미스플레이예요. 상대가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했는데 전부 다 책을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턴에 이런 카드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가 플러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에이스와 같은 높은 스페이드 카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체크하는 게 왜 나쁘냐, 턴에서 스페이드만 안 떨어지고 에이스나 킹 같은 다른 게 떨어지면 상대가 올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하실 거면 그냥 카드 떨어지는 거에 따라 그냥 운명에 맡겨야 돼요. 넛을 잡고 끝까지 달아먹을 생각으로 패시브하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먹을 때 많이 먹고 질 때 조금 지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히어로의 이런 액션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상대도 콜할 만한 핸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콜한 것이고요. 승부를 본 거예요. 플랍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질 거라고는 상대가 이런 플러시 드로우를 갖고 있을 때 턴이나 리버에 플러시를 완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만약에 이런 셋이나 이런 투페어를 갖고 있을 때 풀하우스가 만들어지는 상황,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핸드가 턴이나 리버에 잭이 되면서 더 높은 스트레이트가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이런 대표적인 그 드로우 카드에 대한 어커티를 따져봐도 1번의 경우에는요, 히어로가 65% 정도 이기고 있어요. 65대 35 정도로. 2번의 경우에는 투페어가 82대 16 정도, 셋이 70대 30 정도.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이런 카드로 잭컷샷을 띄운다 하더라도 이제 스페이드 4장 중에 1장은 제외를 해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한 12%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어떤 쪽으로 생각해도 이건 좋은 승부고요. 올인을 잘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홀덤이라는 것이 베리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 1%의 확률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과 같은 베리언스는 사실 얼마든지 이기고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그 볼륨만큼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확률에 근거한 플레이인 것이죠.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플레이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고요. 히어로의 액션 중에서 아쉬운 점과 잘한 점을 정리하며 이 핸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히어로의 아쉬운 점은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은 좋았으나 팟에 참여한 순간 이미 팟 커밋이 되었으며 이런 핸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운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플레이를 반복하면 스윙폭이 큰 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마지노란 핸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고요. 히어로의 잘한 점은 팟 커밋된 상태에서 올인 승부를 던진 것은 모든 플레이어가 폴드에서 밸류나 맥시마이징을 못 살린다 하더라도 510불이라는 꽤 큰 팟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액션이다. 또 상대가 콜을 한다면 꽤 높은 확률로 큰 팟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액션은 아주 좋은 액션이다.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이런 플레이를 반복하면 어커티에 따른 볼륨업으로 수익이 점점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아쉬운 점과 잘한 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요, 아니 뭐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해서 반복하면 스윙폭이 큰 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면서 올인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마지막에 정리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홀덤닥터 네이버 카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